빛이 나온다. 주석을 10% 이하로 썼던 일반 청동 제품과는 다른 방자 특유의 황금빛이다. 특히 이제 저희가 아는 그 황금이라든가 이러한 그 금공품들은 대부분 왕급 무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그 황금색을 금을 좋아하다 보니까 금과 유사한 그런 동화금, 즉 유기를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석이 22% 들어가게 되면 황금빛의 그 누런색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기를 가지고 아마 유기 제품을 통해서 만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구리의 양을 줄인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견고성에 있다. 구리로만 만든 그릇은 가벼운 망치질에도 푹푹 들어가 버린다. 실용기로서 의미가 없는 그릇이다. 그러나 합금을 마친 방자 그릇은 아무리 쳐도 전혀 상처가 나지 않는다. 주석을 더 높인 이유는 결국 더 강도 높은 강철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상들이 동물로 맹일 줄 몰라서가 아니고 동물로 맹글해야 그건 그릇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목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식기로서는 그렇게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방자는 뭐라면은 동만 하게 되면 이제 물렁물렁하고 긁히고 찌그러지고 그러잖아요. 방자는 뭘 말하게 되면 동에 대한 강철이에요. 방자는 가장 강한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한 합금술이었다. 방자 쇠는 금속학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조직을 보이고 있다. 초기엔 연한 조직인 알파상과 강한 조직인 베타상이 뚜렷이 구분되지만 재련을 거듭하면서 두 조직은 섞여가기 시작한다. 쇠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인장 강도와 경도 역시 점점 올라감을 알 수 있다. 독특한 합금술이 쇠의 성격을 변화시켜낸 것이다. 그 토득된 경험을 지금 현대 금속학적으로 유추를 해보니까 정말 그 특허를 낼 수 있는, 세계적인 특허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조성들이 또 비밀이, 기술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원소 개념도 모르던 시대에 현대과학도 풀지 못한 합금을 성공시켰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2%에 멈추었던 합금은 곧 구리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실용성을 갖고 동시에 미학적으로도 완전한 그릇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 저로서는 그 방자 유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거 누가 합금비를 이렇게 맞춰서 했을까? 또 합금비를 맞추게 되면은 왜 하필이면은 다른 그릇도 많은데 왜 방자 그릇을 선호했을까? 합금 비율은 이미 조선조에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봉주가 전승해오고 있는 합금 비율과 일치하는 숫자다. 특이한 것은 아마 그 유래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합금 비율을 22%한 그런 유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기술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방자로 식기를 만들어 쓴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같은 문화권인 중국에서도 방자로 식기를 만든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이제 주로 생활용품이 자기를 이루고 있고요. 일본은 이제 그 나무 제품이 상당히 그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일본에 비해서 독특하게 유기 제품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대 문화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금속 그릇이 상당히 많이 보편화가 됐었습니다. 금속 그릇을 선호했던 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주 특이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이유가 납 중독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납을 섞어 실용기를 만들어 썼다. 납을 넣으면 합금이 쉬워진다. 중금속인 납을 넣는 게 그들의 합금 수준이었다. 현대에 들어 가장 맹위를 떨치는 식기류는 스테인레스다. 20세기 초에 서구에서 발명된 합금체인 스테인레스는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한 세기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주 원소가 철하고 니켈하고 크롬 합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테인리스 그릴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제조상에서나 이 니켈이나 크롬이 중금속에 속하는 원소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제조상의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걸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기류에 쓰이는 그런 재질들은 생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방자 그릇과 사기, 스테인레스 그릇에 백합을 꽂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꽃의 조건과 외부 환경은 동일하게 주어졌다. 동시에 또 다른 실험에 들어갔다. 3개의 그릇을 대상으로 미네랄 성분의 검출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이 실험 역시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는 최초의 시도다. 방자 유기의 경우 O157균까지 살균해 버린다는 걸 이미 확인한 상태다. 그 정도의 재질이라면 또 다른 측면도 있지 않을까. 미네랄 성분의 검출 여부가 그걸 증명해 줄 것이다. 요게 이제 사기 9시간 용출한 다음에 결과고요. 구리의 결과인데 검출이 안 됐습니다. 또 다음 게 스테인레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출이 안 됐고요. 다음 게 이제 놋그릇입니다. 요거 9시간 용출한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을 하니까 0.3ppm 정도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미량 검출된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놋그릇 9시간 뒤에 확인을 하니까 아연이 0.005ppm이 나왔고요. 나머지들은 불검출이었습니다. 지금 검출된 구리의 양 정도라면 음용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음용수 구리의 기준이 1pp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3이면 기준 이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마시는 물로서는 예, 적합합니다. 예. 미네랄은 무기질이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무기질은 총 17가지. 구리와 아연 등은 미량 미네랄에 속한다. 범위를 넓혀 이번에는 대량 미네랄을 알아보기로 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이 이에 속한다. 지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을 분석을 했는데요. 사기 그릇하고 스테인리스 그릇은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고 놋그릇의 경우에는 지금 나트륨이 아주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나트륨, 구리, 아연, 이 성분들은 모두 미네랄 성분이다. 미량이긴 하지만 어떻든 오직 방자에서만 미네랄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이것은 방자의 또 다른 성능을 입증하는 사례다. 아주 미량이지만은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비타민 부족 증세와 마찬가지로 이제 신체 이상이 온다든지 질병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꼭 섭취해야 되는 거고 우리 몸 안에서는 생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그 다이어트로 그 식이로 이런 데서 섭취하지 안 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 살고 방자에서 어떤 제3의 성분이 방출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 또 이게 좀 지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오이지를 여름에 왜 시원하게 오이지를 담그잖아요. 오이 깨끗이 씻어서 소금물을 끓여서 붓는 거 말입니다. 그 위에도 뭘 놓는가? 우리가 그 놋그릇 딱 같은 그 지푸라기 이런 것들 그 위에다가 이렇게 눌러 놓으세요. 그리고 지푸라기를 눌러 놓으시고 무거운 돌로 거기다가 지질러 놓으시거든요.
근데 그 녹그릇을 닦았든 유기를 닦았든 그 짚을 위에다 꽉 누르고 돌을 얹었을 때 오이지가 더 파래지고 더 맛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해 성분을 살균하고 또 미량의 미네랄 성분까지 방출하는 방자. 여기에서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부의 조건에 뭔가 반응이 많다는 것. 그렇게 민감한 그릇이라면 유익한 영양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영양소와의 관련을 알아보기로 했다. 단백질을 대상으로 방자가 단백질의 성분을 파괴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방자와 사기, 스테인리스 용기에 냉면 육수를 담은 다음 바로 그 물을 추출해 단백질 성분만을 뽑아냈다. 거기에 시약을 투입했다. 단백질이 있을 경우 파란색으로 변색되는데 바로 추출한 육수에서는 모두 단백질이 나왔다. 각 그릇에 육수를 담아 24시간이 지난 후 다시 그 물을 추출해 시약을 넣어보기로 했다. 실험 결과, 방자는 시간이 흘러도 최초의 실험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단백질의 성분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처음에 이제 녹그릇에 육수를 담았을 때 단백질 양을 발색 시약을 넣어서 색깔의 변화를 관찰하신 거고요. 24시간이 지난 후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세 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실험 방법으로 단백질의 양을 발색 시약을 넣어서 이제 관찰한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은 단백질의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그 시각으로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단백질 말고 다른 영양소도 있지 않습니까? 뭐 비타민이라는 우리 쉽게 생각하는 그 파괴 여부 같은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볼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학 용어로 보면은 결합이 비타민 원자들끼리 이렇게 단단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구리라는 것은 이제 그 플러스 극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유 결합보다도 이 플러스 극을 띈 거하고 결합해서 이 공유 결합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생화 실험은 계속됐다. 초반에는 육안으로 느낄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일주일을 넘기면서 세 꽃의 차이는 확연해졌다. 방자를 제외한 두 그릇의 백합은 꽃잎 끝이 말려가면서 시들기 시작했다. 방자 유기에 꽂힌 백합은 점점 더 활짝 펴가고 있다. 방자, 그것은 생명을 위한 생명의 연금술이었다. 이제 방자에 대한 더 이상의 의심은 필요 없게 됐다.